네, 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 운영하고 있는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하미남은 하남에 미친 남자의 줄임말이고요. 오늘은 이제 하미남의 들이대는 하미남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드릴 내용은 최근에 기사화된 하남시 의회, 하남시 지방자치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 채택 불발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한번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날 하남시에서 총선이 있었죠. 갑과 을 선거구에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갑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로는 압승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1200표가 안 되게, 차이가 1200표가 안 났어요. 그리고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지고 있다가 감일동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기게 됐고,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많이 나왔다. 잘못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왔었고, 을 지역구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접전 지역으로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인데 예상보다 국민의힘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전투표에서는 이겼지만 본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선거를 예를 들면 일주일 뒤에 했다든지 5일 뒤에 했다면 뒤집힐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현재의 상황이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선거에서 접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을 지역구는 차지하더라도 갑 지역구에 당선이 되신 추미애 당선자를 포함한 어떤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몇 가지 원인을 찾아냈다고 봐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핑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핑계가 두 가지라고 저는 요약을 하는데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하남시장이 국민의힘인데 관권 선거를 했다.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내용에 그렇기 때문에 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지역구 관리가 조금 좀 모자랐었다. 조직 관리가 허술했었기 때문에 이런 관권 선거를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 조직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인 탓은 좀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반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부족했고 이렇게 됐다는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은 조금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 나오는 방법은 당연히 조직을 강화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조직을 앞으로 아마 좀 더 알차게 강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관권 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본인이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걸 하남시 의회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하남시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혜연 의원이 및 민주당 시의원이 5명이고 국민의힘 시의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시의원 5분이 하남시 지역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의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하남시 의견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시에다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남시 의회의 결의를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 그 발표를 하남시 의회 명의로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했고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안 된 거죠. 왜? 여러 가지가 이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얘기를 하면 당이 틀리니까요. 이현재 하남시당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이 지방자치장 등의 선거 중립을 촉구한다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중요한 사실은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립을 지켰느냐 지켜지지 않았느냐 이건 중요한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거보단 자당의 시장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면 찍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이 그렇게 되니까 5대5 과반수 10명이 6명이 돼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데 5명이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니까 또 넘어가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채택 불가, 부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하남시 의회의 5대5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당으로 나뉘어서 표가 나오는 거예요. 개개인의 의견은 필요한 게 아니라 당론 또는 당의 어떤 방침에 따라, 아니면 뭐 지역위원장이라든지 당협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거부를 하게 되니까 중요한 사안들은 늘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첨예한 사안들은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들이 합의가 돼가지고 한쪽으로 받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만 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5대5의 저주가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5대5의 저주 같은 것들을 풀기 위해서 어떤 조금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 5대5면은 뭐 5대5 그러면은 5대5가 됐을 때 뭐 의장이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5대5일 땐 5대가 결정한다든지, 또는 의장은 탈당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어떤 5대5로 부결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결론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 몇 가지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자, 몇 가지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프랜카드였습니다. 이번 프랜카드에 이현재 하남시장 명의로 또는 하남시 명의로 선거를 합시다. 이렇게 선거를 많이 합시다. 투표 동료, 이런 류의 프랜카드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랜카드의 첫 번째 쟁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느냐? 빨간색 계열이었다는 거예요. 자당의 국민의힘 쪽의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웠다는 게 첫 번째 눈에 띈 거죠. 그것도 관건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란색은 하지 아니지, 뭐 다른 당 색깔이든지 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왜 국민의힘을 연상하게 만들었느냐, 이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색깔이었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느냐, 왜 그걸 붙이는데 빨간색 옆에 붙이느냐 가지고 또 넘어갔습니다. 그 붙이더라도 파란색 후보, 민주당 후보 쪽의 옆에는 거의 안 붙이고 빨간색에다 붙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색깔도 같으니까 이게 국민의힘 쪽에 선거운동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자치단체장이 그 국민의힘을 미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거죠. 참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사진 몇 개 보니까 위에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있고 밑에는 같은 계열의 색깔로 해가지고 하남시에서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혹시 그게 전체적인 선거운동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구입니다. 문구에 우리 현재란 말을 쓰니까 이게 이제 현재가 문제입니다. 현재가 하남시장의 이름은 이현재입니다. 이름이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이름이 들어갔죠. 하지만 그건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많이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현재가 이현재의 현재냐 아니면 현재가 그게 아니고 그냥 현재와 미래니까 그게 보통 명사 아니냐, 아니다, 이름을 연상하게 한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현재라는 것이 연상이 된다면 중요한 건 다음번에 이현재 하남시장이 선거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쟁점이 올라버린 거죠.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 이름을 넣어가지고 왜 본인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현재와 미래, 문구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프랜카드 비용을 시에서 냈느냐 안 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전 합의된 사항이었고, 필요 불편한 것들은 뭐 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대체 뭘 협의했냐? 뭘 협의했느냐? 이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푸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게 하고 사과를 받으려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의회에서 했는데 부결이 된 거고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뉴스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난리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아들을 어떻게 했다 모르는데, 저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좀 붙어봤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주진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그 법률단체도 아니고 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판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대충 이렇게 하다가 시간 때우고 지나가면 지나가고 필요하면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유야 무야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경찰이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에 고소 고발이 되어야 수사가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정치 게임으로, 언론 게임으로 하다가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나름대로 풀어보고 하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하남시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현재 씨하고 어울려서 말도 참 잘 못하겠어요. 꼭 조국 혁신당하고 조국 대표하고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아닌 게 아니지. 지금 거기지. 조국 혁신당 생각하면서 조국 대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아니라니까. 현재와 미래를 썼는데 내 이름 이현재 쓴 건 아니고 다른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직 뭐 다음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니까 이게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근데 확실해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힘이고,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 2분은 민주당입니다. 당이 틀리죠.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 가지고 이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시의원들도 힘들어질 테고 싸운 이런 어떤 분쟁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5대5의 저주 같은 이런 문제가 되게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반기 하남시의회 의장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하남시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국민의힘이 누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일반적인 얘기는 상반기 5대5인데 상반기에 민주당에서 최다선 의원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 박진희 부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박진희 의원 외에 국민의힘 다른 시의원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의장에 도전해서 복수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요즘 같은 이런 전체적인 그 총선 민의가 결정되고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국민의힘에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10명이 다시 하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와서 하자라고 우겨도 뭐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는 거고요.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뭐 당적이 있네 없네 뭐 중립이네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남시에도 의장 같은 경우는 당적을 줄이게 하든가 투표를 못하게 하든가, 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5대5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있는 쪽에 말을 듣는다라든지, 무승부로 부결되는 거 말고 승부가 결정되는 5대5였을 때 그래도 간지 분지 5대5였을 때 부가 아니라 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정쟁을 풀기 위해서,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미남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하남 시민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일 또는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느 SNS에서 봤을 때 자기의 아이디를 뭐 이거 그분이 보실 수도 있는데 쉽정사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정리하는 사람. 저는 그분이 쓰시는 글이나 이런 것들에 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같은 얘기 쉽정사는 아니라도 하미남이 풀어드리는 이렇게 하미남이 들이대는 내용을 보시고 쉽게 정리하고 쉽게 좀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정을 이해하고 시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송을 찍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연락도 주시고요. 같이 소통하는 방송 댓글 많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